오늘도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들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어제 연준의 매파적인 모습 때문에 그나마 올랐었던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가격이 주저앉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연준은 추가적인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다가오는 2월달 내년 2월에도 빅스텝이 예상이 된다. 0.5%, 0.75% 이런 식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 겁을 줬는데요. 과연 겁에서 그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은 정말로 본인들이 한 말을 지키면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갈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영국 중앙은행 그리고 유로피언 중앙은행도 각각 0.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시켰습니다. 특히나 유로피언 중앙은행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내년쯤 해가지고 우리가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피봇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있는데 꿈 깨라, 그런 일 없을 것이다 라고 못 박자 유럽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서 하락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 증시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동안 돈 땄었던 거 다 개워내고 있습니다. 아까워라. 나스닥 마이너스 3%, S&P 500 마이너스 2%, 다우존스 마이너스 2% 등등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제가 몇 달 전에 만들었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알레시노 라스타니의 분석, 키스 오브 데스 시그널이 떴다라는 영상이었었는데 지금 그것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굉장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짐 로저스, 전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리는 양반인데 이 양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양반의 말에 잘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는 이야기하기를 최근 증시 반등을 믿어서는 안 된다. 약세장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짐 로저스에 동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대량의 테슬라 주식을 팔아치우기도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다가 암울한 미국 증시의 미래가 계속될 것인가. 그 동시에 짐 로저스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향후 3년 동안은 은과 농업 섹터가 유망할 것이라고 투자 조언이라고 해야 될지 자신의 전망을 공유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미국 증시와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17,430달러 안타까운데요. 이더리움도 1,300달러 선을 내주면서 1,273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바닥은 언제쯤 찍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랜만에 구라하임 파트너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스콧 미너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FTX 붕괴 이후에 암호화폐 업계의 또 다른 플레이어들이 파산을 겪을 것이다. 이 도미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취약한 업체들이 줄파산을 이룰 것이며 닷컴 버블처럼 업계가 정리될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규제 프레임워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윗집게가 겁나 짙네요. 비트코인 떨어지니까 마음이 아픈가 봅니다. 자, 아무튼 FTX 파산의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중에 가장 크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네시스 트레이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명 크립토 인플루언서 앤드류가 최근에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핵심 채권자와 노가리를 까본 결과 지금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제네시스가 채권자들에게 무려 20억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데 제네시스 파산으로 인해서 모 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으로부터 15억 달러 이상의 콜론, 채권자가 대출 기간 중 언제든 원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형태의 대출이 발생할 수가 있다. 만약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파산나게 된다. 그러면은 대규모 GBTC 청산을 촉발하게 될 것이다. 한 그룹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해치게 된 상황이다. 이들 중 누구도 자본이 없다. 뻥털난 사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직까지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베리 실버트, 상황을 타개할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GBTC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GBTC 작살난다. 그러면 시장에 비트코인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가격 하락을 크게 초래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정적인 소식만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온체인 데이터는 언제나 긍정적이다라는 말이 있기도 한데 온체인 데이터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긍정적인 지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즉 존버 및 지속적인 비트코인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래스노드는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이 연중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최소 6개월 이상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장투자들을 중심으로 미실현 손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버리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투자들은
지난 11월에만 약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모으면서 총 보유자산이 1380만 개에 달하게 되었다. 장 투자들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손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도보다 보유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고, 센티멘트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최근 3주 동안에 비트코인 매집량이 많이 늘었는데 그 중에 고래들의 숫자가 겁나게 많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3주 동안에 1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주소 숫자가 새롭게 159개가 늘어났는데 이는 최근 10개월 중에 가장 빠른 증가세다. 자, 지금 10,000개에서 100개를 보유한 1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주소 숫자는 15,848개. 뭐 비율로 따지자면은 전체 비트코인 주소 숫자들 중에 0.1%도 되지 않지만은 고래들이기 때문에, 즉 큰 손들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지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며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래들의 기운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지금이 하락 추세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하네요. 일단 S&P 500 보시면은 최근에 야심차게 여기 있는 추세 저항에 2번이나 도전을 했습니다. 2번이나 도전을 했는데 2번 다 쳐맞으면서 이거 뭐 거의 더블탑이죠. 더블탑 찍으면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스마트 컨트랙트 분석가 이야기하기를, 자, 지금 위로 올랐는데 가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듯하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채널 하단까지 내려오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5,550달러가 하단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여기까지 지금 열리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뭔가 그려놨는데 여기까지 또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14,250달러까지도 일단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뭐 당연히 여기 하단 15,000달러 하단까지 오면은 저는 반등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여기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그냥 이런 식으로 작은 컵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조정받고 올라갈 수 있게 되면은 겁나게 좋겠다 라는 희망사항을 가져보는데 미국 증시가 도와줄 생각이 없나 봅니다. 진성 떡락충인 일가보 오브 크립토 같은 경우는 아싸 신난다라고 하면서 떡락 간다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형 채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락을 하게 될 것이다. 12,000달러가 바닥이 될 것이다 라고 열심히 입을 놀려주고 있네요. 자, 어제 전까지만 해도 연준이 금리 인상 발표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다시 또 뒤집어지게 된 것인가. 정말 올해처럼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앞으로 자빠졌다가 뒤로 자빠졌다가 뒹굴뒹굴 거렸다가 CC로 변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약간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자, 금투세 유예가 된 것 같은데요. 아직도 이 기사를 봤을 때 100% 확신은 못할 것 같기도 한데 유예는 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야가 상당수 쟁점 법안에서 합의를 봤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기사에서 이야기하기를, 자, 금투세 부과는 2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특정 당 같은 경우는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과 함께 한 발짝 물러섰다. 금투세가 유예되면서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도 함께 미뤄질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 같은 경우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나마 나은 소식이다.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공격하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 이더리움도 테라, 이 권도영 씨처럼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 스테이킹된 이더리움들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상황인데 가격이 낮아져서 뱅크런 수준에 이르면은 밸리데이터의 스테이킹 물량이 언스테이킹된 후 네트워크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더리움의 가격이 낮아질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해제할 것이다. 지분 증명 메커니즘은 취약한 설계로 인해서 본질적으로다가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이며 불투명하고 위험하다.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이야말로 더욱더 안정적이며 안전한 설계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몇몇 분석가들은 이더리움의 바닥 가격을 300달러에서 500달러로 보고 있기도 한데요. 만약에 정말로 이더리움 가격이 내년에 그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럼 네트워크가 잘 버텨줄 수 있을지 저도 약간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 비탈리기가 알아서 미리 손을 쓰지 않겠습니까? 뭐 일단은 이더리움 가격이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신나게 까대더니 본인은 NFT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매틱 폴리곤에서 발행을 하는데 가격은 개당 99달러, 전체 개수는 45,000여 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전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 NFT를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다가 본인이 한때 중국 프로그램이라면서 앱이라면서 퇴출을 요구했었던 줌을 통해서 화상통화를 한다라거나 골프를 같이 친다라거나 그런 특전이 있다라고 하네요. 광고 영상도 있는데 뒤에 배경음악은 끄고 한번 잠깐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라고 하네요. 컬렉트 트럼프 카드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것 같은데 장난이 아니랍니다. 자, 미국이 정말로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든이랑 오바마도 NFT를 출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데 아주 개판이야 그냥. 자, 그 다음으로 라이트코인 3,700만 달러치가 바이낸스로 이동하게 되면서 고래들이 물량을 던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일단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지선이 있습니다. 69달러에서 71달러 사이 해당 지지선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떨구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는 분석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바이낸스 관련해가지고 또 말이 많죠. 바이낸스가 뭐 파산 직전이다.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퍼드다. 지금 말이 많은데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말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 USDC 출금만 잠깐 중단을 했다가 다시 개재를 했었고 이 준비금 같은 경우도 착실하다라고 크립토코언트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FTX처럼 양아치적인 성향은 보여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BNB가 여전히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 짜오짱평을 대상으로 공격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부터 짜오짱펑이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공산당을 위한 거래소다 이런 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바이낸스가 부정을 했습니다. 중국계 회사가 아니며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가 하면은 엊그제부터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짜오짱펑이가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를 개인적으로 수탁하는 사람들,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하는 사람들 중에 99%는 결국 그곳에 보관해놓은 모든 자산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업계에서는 이게 뭔 헛소리냐, 정말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냐 등등의 잡음이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짜오짱펑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네요. 자, 이거 미국 언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바이낸스를 공격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테더와 바이낸스를 다음 목표로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 악성 기사나 루머들이 퍼지고 있는 상황. 자, 이 암호화폐 시장 언제쯤 깔끔하게 청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폭풍 같은 시간이 하루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시청료 고고싱 광조댓 광고 좋아요 댓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